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노동통계국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 P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 상승하며 예측치를 하회했고, 식품 및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비용을 제외한 근원 PPI의 경우 전월 대비 0%, 전년 대비로는 3.5% 상승하며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물가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지표 발표 직후 나스닥을 비롯한 지수 선물에서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전일 장중 한때 110선을 돌파했습니다. 달러화의 강세는 지난주 미국의 탄탄한 고용이 확인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는 유로존 경제의 부진과 유럽중앙은행 ECB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최근 3개월 사이 6%가량 하락해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터치했고, 파운드화의 가치도 이날 한때 1파운드당 1.21달러까지 떨어져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달러화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2개월 사이 달러 전망치를 2차례 수정한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현재 1년간 5% 상승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ING 전략가들은 강달러와 미국채 고금리의 여파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WTI는 5개월 내 최고치, 브렌트유는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일 2.94% 상승하며 78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미국의 러시아 그림자 함대 제재 강화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와 미국 내 한파로 인한 단기 난방유 수요 증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가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단기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라벨 갈이나 제3국 경유를 통한 제재 우회 루트가 여전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러우 전쟁의 휴전카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소비국들의 수요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유가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재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의 히미노 로조 부총재가 이달 23일과 24일로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미노 부총재는 오늘 열린 강연에서 금리 정책의 중요한 기준인 임금 인상과 관련해 2024년도에 이어 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고, 경제와 물가 동향과 관련해서도 대체로 전망에 따라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3월과 7월에 이어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행의 현재 기준금리는 0.25% 수준이며 향후 금리를 0.5%로 올리면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히미노 부총재 발언에 대해 일본 금융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 시기가 1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높은 국채금리가 미국 시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그래도 장중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국채금리가 유지되는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 하나로 고물가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 연은이 집계한 3년 후 기대 인플레의 경우에도 기존 2.6%에서 3%로 상승하는 등 이런 불안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헤드라인 PPI와 그리고 근원 PPI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선시대 필승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건강하게들 잘 계시고요. 요즘 뭐 독감 때문에 다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만기가 있었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해선시대에 와서 미장 좀 조정의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21,700 후반에서 한 1,000포인트 정도 하락 이후에 어제 오늘 해서 좀 반등 나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도 330 우리가 316, 7에서 반등해서 337까지 한 20포인트 반등 이후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서 한 9포인트 정도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이유, 그죠? 특히 파생을 하시는 이유는 양방향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죠? 지금 현재 빠지는 장 같으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파생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만 알면은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죠?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행보를 하든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장을 움직여 갑니다. 그게 개인이든 시장 세력이 됐든 그렇게 장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시장이 서 있다라면은 그죠? 우리가 이 시장 안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움직임 안에서 내가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뭐 단타, 스윙, 추세 매매 이 부분으로 가는데 대부분 이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70~80%는 단타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앵커님, 맛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줄을 서고 있어요. 줄을 서고. 네. 줄을 서는 것도 있고 네. 그 맛집들이 대부분 메뉴가 단일, 그죠? 네, 단일 메뉴. 네. 즉 뭐예요? 메인 메뉴만 거의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골목 상권에 있는 식당들은 여러 다양한 이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팔지만 맛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맛집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종원 대표가 이제 떠오르는데 그 백종원 대표가 가끔 나와서 하는 얘기가 메인 메뉴 빼고 다 빼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자, 우리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매매할 때 보조 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지표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매매해서 나한테 수익을 줬던 그런 지표, 그죠? 한두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이기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나만의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와서 했던 부분이 이제 가격하고 스토캐스틱을 갖고 많이 얘기하고 그 부분이 제 OK 차트, 그다음에 필승 매매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연초에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 회원들, 우리 가족분 대상으로 방송 후기라는 부분을 갖고 우리가 시상을 좀 했었어요. 일주일 정도 해서 걸쳐서 했었는데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다행히 2등이라는 이제 시상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랑 이제 하시면서 했던 매매, 그죠? 이전에 3년 이상 자기가 매매했던 거에 대한 후회, 반성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 이후에 저랑 하면서 했던 매매 그 부분을 갖고 이제 방송 후기라는 거를 올렸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제 매매를 빨리 흡수를 했다는 거죠. 이전에 매매를 버리고 제가 이기는 매매 그 부분을 했던 거고 그 부분은 제가 해선시대 그다음에 우리 가족분들한테 늘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다만 그거를 얼마나 지키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느냐 그런 어떤 공부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 후기 중에서 제가 기억났던 부분이 이전에는 그죠?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이 경험했을 건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다 그러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이 빨리 와야 된다. 빨리 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대요.
여러분도 빨리 그런 부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파생 매매 모든 부분을 메인 메뉴로 바꾸셔야 돼요. 뺄 거 다 빼버리고, 그죠? 진짜 내가 이기는, 나를 수익 내주는 그 기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또 제가 메인 메뉴 하나를 들고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요,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해선시대 시청자분, 그다음 필승 가족분들이 메인 메뉴 하나 갖고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필승 마스터님의 메인 메뉴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는 양방향 전략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매수 혹은 매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창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역시나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높은 국채 금리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5일 연속 하락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0시 31분경에는 21,138포인트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의 관점은 유지가 되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고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44% 정도 상승한 21,03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PPI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PPI에 이어서 내일은 CPI가 발표되고 다음 주에는 트럼프의 취임식과 또 일본의 통화 정책 결정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다음 주까지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 만큼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진짜 힘들죠, 요초. 지금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작년 연말부터 계속했던 이제 트럼프 2기 이제 행정부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이전 정권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을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에 미장이 좀 빠지다, 그죠? 시가 쪽에서는 좀 빠지다가 반등 이후에 조정 주고 좀 전에 이제 지표 발표되면서 이제 한 150포인트 이상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안 된 그런 뉴스로 미장이 좀 빠졌다가 이제 반등 나왔던 부분인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기존에 10%, 60%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좀 잘라서 한다라는 그 부분으로 네. 오늘 특히 이제 아시아장, 특히 중국장이 강하게 반등 나왔었는데 중국장이 근래 진짜 드물게요. 상장 종목 수의 90% 정도가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뉴스 그다음에 그런 부분 쪽이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을 준다, 그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관세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어떤 정책 부분도 마찬가지 나오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PPI가 나오면서 반등 나오고 반등 이후에 바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21,700 후반, 21,800 초반에서 이제 매도 가서 제가 2400 정도까지는 좀 눌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이제 2700 정도에서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왔다. 지금 현재 반등 위에 눌러준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이제 반등하면은 좀 청산하겠다는 그런 이제 물량들이 많다라는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은 일단은 좀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은 좀 보유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태로 보고, 최근 보시더라도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애플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추세를 지키는 모양도 나오지만 상당히 좀 불안한 어떤 부분들까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CPI 지표도 오늘처럼 반등 나오면은 좀 청산하는 그런 기회로 좀 받아들이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국채,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뭐 5% 가까운 이제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째 국채 금리가 5% 육박했다라는 얘기는 뭔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까 앵커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인플레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부분으로 저도 이제 접근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국채 금리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당분간 뭐 다음 주 이제 트럼프 들어서고 서면은 이제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보고 시장 대응을 좀 보수적으로, 아주 극도의 어떤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장 중에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매월 점진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높고 또 미국 선물 시장은 하락하는 흐름세가 나타나긴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직 확정된 뉴스는 아니고, 지금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또 국채 금리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좀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때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국내 선물도 잘 짚어주시는 우리 필승 마스터님이신데, 국내 선물과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한국 시장은 그래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선물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기보다 그동안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네, 너무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뭐 반발 매수 장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거의 흐름은 다 거의 읽어드렸을 거예요. 310대에서 330 후반까지 반등 나와서 지금 좀 정치적인 부분이 좀 걸려 있지만요. 지난주 옵션 만기, 그다음에 이후의 흐름까지, 그다음에 337 정도에서 저항 나와서 좀 일부 조정 주는 그런 흐름까지 제가 이제 일거는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20포인트 정도 차트 보시면 한 20포인트 정도 이제 박스에서 놀고 있는데, 진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진짜 좋은 반등이었던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지금 그렇게 지금 힘을 못 갖고 있어요. 즉, 너무 시장에 돈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가장 큰 요인이고, 미장이 됐든 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갔든 우리 파생 시장에 대한 예탁금이 빨리 좀 들어와야 된다. 그 부분을 저는 좀 짚고 싶고요. 뭐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저항 때는 탈출을 해서, 그죠? 반등의 모색은 좀 하고 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접근되는데, 다행히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일봉인데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안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313 이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는 그런 좀 아픔이 다가올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요 단순하게 우리 시장 내적인 부분 이외에 지금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일하고 모레 네. 정치적인 어떤 이슈, 네네.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내일 새벽에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성숙한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뭐 정치적인 아니면은 뭐 법률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그런 나쁜 시나리오로 왔을 때는 다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내일하고 모레, 뭐 일단은 1차 내일 새벽
나오던데 그 부분들은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거로 보고요. 그 부분도 저는 시장의 일부다. 그런 상황도 시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지 그 부분에서 내가 맞서면은 결국은 개인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그 안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기술적인 분석은 안 통할까요?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더 살펴보고. 뭐 지난번에 우리가 계엄령 발표됐을 때도 안 통했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 그냥 그는 뭐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충격은 분명히 온다. 다만 그 부분이 잘 넘어가면은 뭐 또 하나의 기회의 또 순간은 오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풀려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매매자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부분은 뭐 별개지만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을 좀 수입해서 쓰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반등을 모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고 시장의 돈,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들어와야 하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해소가 되어야지만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대응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대응들 잘 하셔서 수익으로 연결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있을 필승 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나스닥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 investing.com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왜 관망일까요? 좀 저는 지키자는 쪽, 내 돈 지키자는 쪽으로 접근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오늘도 뭐 종전처럼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장중 트레이딩 쪽에 국한돼서 다음 주까지는 좀 안전한 그런 매매, 뭐 국내장이 됐든 미국장이 됐든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오늘 지금 현재 PPI 발표되고 실제 이제 빠지는 중에 제 이제 OK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밑에 흰색 라인에서 그죠? 정확하게 찍고 이제 반등 나와서 쌍고에서 저항이 나왔거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네. 저점 부분은 흰색 라인. 이 흰색 라인이 제가 얘기하는 가격의 가장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예요. 가격에서 중심이 되는 그 가격인데 거기를 정확하게 찍고 반등 나오면서 오늘 쌍고에서 그죠? 21,143 쌍고 맞고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내려왔었는데 뭐 큰 그림은 보면은 반등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장은 반등하면 일단은 매도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제가 본 뭐 지금 현재 2700을 찍었지만 700 살짝 깨는 자리까지는 일단은 좀 빠질 자리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만 오늘은 위아래 흔든 상태에서 뭐 저항 자리를 1차 드리면은 지금 현재 21,070 후반인데요. 1차 자리가 21,115 정도. 그 다음에 2차 자리는 오늘 요 21,143 하나 드리고 만약에 오늘 이 밴드를 만약에 올라타면은 21,180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오면은 좀 매도 진짜 승부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네네. 매도 세 자리를 드리고 매수 첫 번째 매수 자리는 지금 21,980 네, 21,980. 980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21,880 이렇게 매수 두 자리를 드릴게요.
네. 일단 다음 주까지는 국장이든 미장이든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700선도 만약 이탈을 한다면 또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관망 사인을 드셨고 매도 3자리 그리고 매수는 2자리를 주셨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21,115포인트 그리고 21,143포인트, 21,180포인트를 얘기해 주셨고요. 매수의 경우에는 2980포인트 그리고 2880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있다가 나스닥 또 개장 이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에 나서면서 어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오일인데요. 오늘은 일봉상 하락 중에 있습니다. 개장 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8분경에는 77.97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82% 정도 하락한 78.1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적극 매도를 또 가리키고 있는데요.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ADX와 윌리엄스 R,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을 두셨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가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큰 변수가 없으면은 80한 2, 3불까지는 반등은 한다라고 봐요. 상승은 한다. 네. 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항 기온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저항을 보는데 밑에서 우리가 66불, 7불 쪽에서 우리는 한번 반등한다 했었는데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런 이슈들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중동 이제 지정학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지금 거의 80불 언저리까지 왔는데 일단은 오늘 쌍고 쪽 일봉상 쌍고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늘은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눌러주면은 적극적으로 매수 쪽은 적극적이라기보다가 어느 정도 눌러주면은 매수 쪽으로 접근은 하시되 오늘은 일단 장 매도 쪽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매도 자리 2개, 매수 자리 2자리 이렇게 오늘도 같이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도 자리는 현재 오늘 78불 22 자리인데 1차 매도 자리는 오늘 시가 자리요. 78불 82, 80대, 80대 안 하고 그다음에 전일 고가 79불 27 자리 있죠. 요 자리를 놓고 일단 크게 이제 매도 치더라도 크게 수익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도하기는 조금 어렵고 좀 반등 이후에 매도를 좀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는 77불 58 77불 50 후반하고요. 그다음에 77불 20 초반 22 이런 자리를 매수 자리 2자리 드릴게요. 77.50하고 77.20. 20. 아, 네네.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매물을 소화시키는 그런 기한이기 때문에 네. 좀 적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80.23달러까지 반등은 가능하나 현재 관점에서는 매도가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매도 자리의 경우에는 78.80이나 79.27달러 선 짚어주셨고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77.50이나 77.20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짚어드렸고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의 경우에는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바로 팻말을 통해서 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금 선물은 왜 매도일까요? 뭐 달러하고 뭐 연계돼서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그냥 저는 좀 대응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이제 PPI 발생되면서 좀 아래 위로 좀 흔들었었는데 제 차트상 지금 검정 라인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저가놀이거든요. 저가놀이 상태에서는 일단 반등은 하겠지만요. 매도 쪽으로 접근하자 이런 시그널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고 많이 좀 흔들 것 같아요. 오일 골드 같은 경우에도 네. 하기 때문에 손절 꼭 대응하시면서 보시고요. 저항 자리 지금 현재 2,674 정도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요. 오늘 시가 자리 2,682 요 자리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매도를 2,688 총 세 자리네요. 아니 2,674, 2,682, 2,674는 현재 가격. 예. 네네. 오늘 시가하고 네. 그다음에 2,688 요 두 자리 매도 자리 드리고 네. 매수는 2,667 2,667. 67하고 58 2,658 그 두 자리 드릴게요. 52를 드릴게요. 52. 자, 이렇게 골드 선물까지 알아봤고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또 나스닥 선물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전략 변경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스닥 선물부터 전략 변경이 필요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전략 변경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저도 오늘도 그대로 뭐 반등하면은 매도 쪽으로 최대한 접근하시고 뭐 나중에 제 이제 OK 차트랑 좀 친해지시면은 지금 현재 뭐 지금 11시 반 지표 본장 시작하면서 나오는 저항 자리에서 한번 매도 칠 수 있는 그런 공부 부분은 충분하게 되실 거니까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냥 반등하면은 매도 쪽으로 대응하시고 뭐 얘기해드렸던 이제 지지 자리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1분봉 기준에서 양봉 뜨면 한번 매수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관망 사인을 드시긴 했는데 오늘은 매도의 기운이 더 세다고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등하면 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세 자리 짚어주셨는데 21,115포인트, 21,143포인트, 그리고 21,180포인트 짚어주신 것들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일과 선물에 대한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6%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 금 선물의 경우에는 아까보다는 또 하락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0.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과 금은 어떻게 볼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네. 골드도 이제 반등하면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고 뭐 오일도 크게 변수 없이 아까 드렸던 자리 오면은 기본 조건은 양봉 매수, 음봉 매도라는 부분. 만약에 그 자리 왔는데 매도를 쳐야 되는 양봉이면은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부근에서 음봉 떨어질 때 매도 치시고 매수도 마찬가지. 그 제가 드렸던 자리 근처에서 양봉 1분봉 양봉 뜰 때 그냥 들어가시면은 기본 우리가 얘기하는 30만 원 정도 단타 수익은 주는 자리로 저는 접근을 해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타점은 유효하고 항상 양봉 매수 그리고 음봉 매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략까지 짚어드렸고 저는 또 내일 우리 국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내일 아침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아침 전략은 솔직하게 지금은 귀신도 모른다. 내일 새벽에 뭐 제가 잠깐 들어올 때 보니까 뭘 내일 새벽 5시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면은 그 이후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제가 국내 선물 하나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차트 잠깐만 비춰주시고요. 지금 이게 양 330 종목 콜풋 330 종목 교차 차트입니다. 요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내일 상승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내일 요 상태가 아니고 만약에 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오늘 67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났거든요. 양 330 종목에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상승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75만 원에 걸쳐 있는데 내일 풋이 지금 59만 8천 원짜리 풋이 55만 원을 깨지면은 내일 콜을도 봐야 되지만 풋 종목이 55만 원을 깨지면 제가 얘기했던 현재 추세의 어떤 목표 340대 후반 중반까지는 반등 나오는 장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단순하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다만 내일 정치적인 이벤트 부분이 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걸 모든 거를 다 감싸버릴 수 있는 그런 폭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고 그 상태가 아니라면은 요 현재 양 330 종목의 교차 가격 이후에 흐름을 내일 꼭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330 교차 가격 이후의 흐름이요? 예. 아, 네네.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국내 선물의 경우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 맞춰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승 마스터님이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지도 계속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발생하는 입장이지만 첫 번째 이제 시장 가는 방향 쪽으로 대응하는 부분 방향, 그다음에 제대로 된 진입 자리, 네. 그다음에 진입해서 그 청산되고요. 그 부분이 잘못됐을 때 손절과 손익비 관리 이 부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매수 조건하고 매도 조건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OK 차트고 그다음에 필승 매매법이니까요. 그 부분 꼭 기억들 하시고요. 자, 1월 10일 날 지난주에 있었던 국내 선물 놓고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날 보시면은 우리는 항상 100% 그죠? 시가 매매는 저는 무조건 해요. 시가 저가는 매수, 시가 고가는 매도. 시가 자리라는 부분의 중요성은 그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시가 싸움은 세력 간의 싸움에서 그죠? 매수가 이겼을 때는 상방, 매도가 이겼을 때는 하방으로 갑니다. 1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연두 라인이 시가, 그 다음에 흰색 라인들이 전부 그날의 중요한 중심 가격, 그 다음에 고가, 저가, 전일 저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침에 시가 자리가 그죠? 시가 음봉으로 떨어졌다 그죠? 시가 음봉 그죠? 시가 음봉은 매도. 이날 시가 음봉 보고 매도 쳐도요. 한 번에 그죠? 25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25만 원이면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웬만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이면 일당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왔었고 그죠? 거기서 이후에 시가 돌파돼서 매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RSI, MACD, CCI 뭐 이 스토캐스틱이 있지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지표들을 분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발생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스토캐스틱. 그중에서도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그 비슷한 숫자 그냥 본인들이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 그 부분에서 그죠 밑에 파랗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저는 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 모든 생명의 근원이 태양과 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위에 파랗게 빨갛게 나오는 부분을 저는 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래 태양, 해 부분을 이용하다가 산하고 샘 이 부분을 갖고 쓰고 있는데, 샘은 매수, 산은 매도. 여기에서 매수 받고 그죠? 그다음 산이 발생될 때까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다음 우리가 중간 자리는 최대한 패스시키고, 거기서 시가 돌파되고 흰색 라인 돌파, 흰색 라인 돌파죠. 그다음에 위에 49만 5천 원이라는 옵션에서 중요한 가격이, 아주 중요한 가격, 그 자리가 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고점에서 그죠? 장대 양봉이 땅 터진다. 보통 우리가 장대 양봉이나 장대 양봉을 얘기하면은 그 자리가 진입 자리로 착각을 하신다고. 장대 양봉이 뜨면은 매수다,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매도다 생각하시는데, 그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되느냐, 그죠?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고점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은요, 매수 에너지의 고갈이에요. 그럼 매수 에너지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예요? 최고의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쭉 떨어지다가 그죠? 쭉 떨어지다가 저점에서 음봉이 떨어진다, 그죠? 음봉이 떨어질 때는 마찬가지 매도 에너지가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매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뒤집어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양봉 매수 음봉 얘기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고점과 저점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을 이용해서 그죠? 우리가 책에 보면은 음봉에 매수 받고 양봉에 매도 치는 부분이 나오잖아, 그죠? 그 부분이 전부 이 고점과 저점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과 음봉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음봉 양봉 하지 마시고요. 그 몰랐을 때는 그냥 차라리 양봉 매수 음봉 매도하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점과 저점에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결국 제가 얘기하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저항이라는 부분이 가격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막히는 부분이 저항이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받치는 부분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 제 매매의 90%는 지지와 저항 매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 저항을 매매하기 위해서 그죠? 활용하는 게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부분 잘 활용을 하시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보시면은, 그 다음 날 이제 나스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내 선물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스닥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제가 이날 개인적인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1시간 정도 매매했어요. 요거 1시간. 여기 1시간 정도 돼.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게 지금 요렇게 된 겁니다. 큰 부분이 560틱이고 그죠? 적은 게 요게 90틱으로 이제 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수익을 한 300틱 정도 냈어요. 한 300틱. 물론 우리 뭐 다 따라서는 못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흐름에서 그죠? 고점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왔죠. 그죠?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죠? 장대 양봉. 고점에서의 장대 양봉은 에너지 고갈로 매도 대응한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장대 양봉 보고 매수 따라간다고. 개인들이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런 부분이에요. 공부를 하시더라도 정확히 하시고 메뉴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떨어진다고 그죠? 이 음봉에 매도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 장대 음봉이나 양봉이 발생됐을 때 그 위치가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 부분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런 파동들 있죠. 파동. 이 파동도 여러분들이 새로 주식에서 나오는 파동하고 선물에서 우리 발생에서 나오는 파동은 여러분들이 달리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식은 우리가 사서 그죠? 들고 가면서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지만, 파생은 만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데이 안에서 아니면은 최소한 2박 3일, 3박 4일 안에서 내가 수익을 내건 아니면은 청산을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과 이 부분을 주식에서 공부했던 부분하고 파생에서 알고 있는 공부 부분은 분명히 다르게 가셔야 돼요. 파생은 전부 기계가 한다, 그죠? AI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들을 꼭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갖고 적용을 해버리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못 찾아요.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이 파동 공부도 제가 조금 뒤에 잠깐 시간 되면 짚어드릴 건데 그 부분을 오늘 잠깐 짚어드리고요. 더 자세한 거는 내일 공개 방송에서 해드릴게요. 잠깐만 요거 파동 부분 메인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 매매 모든 거는 지지와 저항이라 했잖아요, 그죠? 지지 저항. 더 올라가지 않고 더 떨어지지 않고 이 부분에서 지지 저항이 만들어지는데 그 부분이 전부 파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파동. 이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죠?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그죠? 엘리어트 파동, 상승 5파, 하락 3파 이렇게 보통 정형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그죠? 여러분 차트 돌아보시면은 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나오는 거는요 20%가 안 돼요. 전체 하루 중에 예를 들어 10개 어떤 파동이 나왔다면은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주식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파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파생은 한 파동이 나왔을 때, 그죠? 기본 5파동에서, 그죠? 많으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국선 같은 경우에 18번의 어떤 파동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긴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락 파동이 18개 나오고, 그죠? 오늘이네요. 오늘 18개 하락 나오고, 그죠? 마지막에 저점 찍고 상승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파동 부분을 파생하시는 분들은 새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식에서는 틀리면 그다음 연장 파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파동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시라고. 여기서 파동할 때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는 결국 스토캐스틱이에요. 스토캐스틱의 셈과 셈을 이용해서, 그죠? 이 부분에서 저점에서는 전부 셈이 발생되고 고점에서는 산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동은, 그죠? 항상 정형화된 이 엘리어트 파동처럼, 그죠? 뭐 20%, 30, 38, 61, 1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정형화되지 않고, 그죠? 그 순간에 들어가는 수급 물량에 따라서 파동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와 수급, 특히 개인과 외인들의 수급을 항상 살피면서 이 파동의 높이나 이런 부분들로 체크하셔야 되고 그 파동에 대한 목표점도 틀립니다. 내일 원래 제가 오늘 파동의 목표점까지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내일 공개 방송에서 각각 파동의 목표점까지 잡는 부분까지 제가 공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파생해서, 그죠? 다시 한번 이기고 돈 벌 수 있는 부분 단 하나의 메인 무기를 다시 한번 오픈해 드렸으니까 공부들 꼭 하셔갖고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2025년도에 좋은 파생 사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승 마스터님의 메인 메뉴는 OK 차트와 스토캐스틱 슬로우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OK 차트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접목을 시켰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내 매매에 적용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일 수익 많이 줬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습니다. 15분봉 기준 쌍고점인 21,143포인트 선에서 저항 중인데 반드시 매도하자라고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중기적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82에서 83달러까지 도달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일봉상 쌍고점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으니 매도가 유리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는데요.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니 반드시 손절 잡고 매매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의 시가인 2,682달러나 2,688달러 선에서 단기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